박수와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는요, 인문학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들인데, 인문학이 끊임없이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성찰하고, 이제 상상하는 것을 본령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랬었을 때, 오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 그리고 상식적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건 거예요. 그 상식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지, 그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과연 잘 살고 있는 건지. 그랬었을 때 이제 우리가, 아이만은 독일의 그 나치즘에 따라서 자기는 충실하게 그것을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어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죽어왔던 600만 명의 어떤 유태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 27만 명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만의 죄는 사유불능의 죄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도 이 상식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아이만처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만을 보면서 악이라는 것은 평범한 곳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상식에서 일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상식에 대한 얘기,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푸코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푸코는 뭐라 했냐면, 우리가 저 달을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달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보라 그러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푸코는 뭐라 그랬냐면, 달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놈을 봐라. 달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지? 저걸 통해서 저놈이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그렇게 이제 질문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이 상식이야 했었을 때, 그 상식을 누가 얘기했지? 저런 상식을 믿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지? 저걸 통해서 어떤 녀석이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지? 하는 이제 한 생각들 한번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오늘은 세 가지 꼭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상식의 전복과 정치 회복의 첫 번째가 상식의 전복인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세 가지 큰 상식을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상식은 뭐냐면,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야 하는 상식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쟁사회에서 적자 생존 승자 독식, 그것은 불가피한 건 거야. 그런 상식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GDP 있잖아요. 경제성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 세 가지 상식들이 얼마만큼 우리로 하여금 위험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상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상식에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야 하는 것들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했었을 때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세요. 이 그림 누구에 대한 그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담 스미스예요. 이게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즈인데, 우리가 보통 경제학 시간에, 사회 시간에 보이지 않는 손 배웠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제 나름대로 이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왔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아담 스미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예요? 500원? 600원? 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집에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섭수니까 돌을 뚫어가지고 물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을 또 정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 용기도 만들어야 되고 뚜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도 입히고, 그러고 나서 물을 넣어서 유통을 시키잖아요. 얼마에 만들 수 있어요? 500원에 만들 수 있어요? 500원을 만들 수 없잖아요.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어떻게 500원이 됐냐 이거예요. 개인이 만들게 되면 이건 도대체 500원이 만들 수가 없는데, 이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뭐 때문이냐? 분업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실질적으로 핀 공장에서 핀을 만드는 것을 봤더니 원래는 20개를 만들었는데 분업을 통해 갖고 대량 생산을 했더니 4,800개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4,800개를 만들었는데 아담 스미스는 뭐라냐면 봐라. 분업을 통해서 저렇게 만들었더니 대량 생산했더니 4,8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업자라면 저걸 만든 사장이라면 저 얼마 20개 할 때 만약에 이게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4,800개 만들면 얼마에 팔고 싶겠어요? 예? 얼마에 팔고 싶겠어요? 얼마? 500원이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 하는 건 거예요. 4,800개를 만들 때 10만 원에 팔고 싶지 않아요? 10만 원에 팔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떼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업자가 이것을 10만 원에 팔고 갖고 나가요. 그때 놀라운 건 뭐냐면 옆에 있는 다른 업자가 이것을 9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5만 원에 갖고 나가요. 그때 옆에 있는 업자가 4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다 이게 얼마가 됐다? 500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 500원이 돼버린 건가요? 그러면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렇게 자꾸 가격이 낮아진 이유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일단 소비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이거 여러분들 평생 먹지 못할 수 있었거든요. 시장이 아니면 10만 원짜리니까. 소비자 좋아요. 생산자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왜냐하면 이것을 대량 생산으로 하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못 벌었는데 이게 몇십억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국가 좋죠. 세금 그만큼 거두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시장에서의 경쟁을 놔뒀더니 모두가 다 좋아지더라. 그래서 민영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소비자들도 좋아지고 다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이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고요. 아담 스미스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들, 그것이 인간은 뭐다? 이게 이제 경제적 동물이다. 그래서 이게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그리고 저거는 당연한 건 거고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탄생이고 자본주의 형의 인간의 탄생인 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자 이걸 다 가지고 우리도 흔히 뭐라 그래요? 아,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아담 스미스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아담 스미스는 저걸 굉장히 경계를 했다. 저걸 굉장히 우려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아담 스미스는 책 2권을 딱 썼거든요. 살아생전에. 두 번째 책이 국부론인 거예요. 이 주장을 담은 국부론인데 재미난 것은 첫 번째 책이 있거든요. 첫 번째 책은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인데 이 양반이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인간 존재에 대한 책이 도덕감정론인 건 거예요. 그럼 도덕감정론은 뭔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 차를 새벽같이 몰아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피곤한데 또 여러분들은 또 제 시간에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짜증이 나 있는 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저의 이제 존재예요. 실존적 존재인데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있는 또 다른 제가 있어요. 뭐라냐면 야, 너는 그렇게 힘들지 모르지만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이 강의에 대해서 또 소통에 대한 열망으로 왔느냐. 넌 그를 위해서 너 힘내야 되지 않아? 하고 저에게 얘기하는 성찰적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명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실존적 존재, 한 가지는 성찰적 존재. 이렇게 이제 있는 거거든요. 아담 스미스는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인간이라는 것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야.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셀프 러브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야.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쟤도 쟤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존재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남이 나한테 와서 해코지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나도 쟤한테 해코지하지 말자. 이런 존재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라는 것은 셀프 러브,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인과 동시에 임파서 스펙테이터, 공정한 관찰자야.
자, 그러면은 아담 스미스의 인간 존재론에 대한 도덕감정론의 얘기에 의하면 인간은 남을 해코지하면서까지 경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런 인간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남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기의 경제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거다. 이게 아담 스미스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담 스미스는 인간을 얘기할 때 경제적 동물의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셀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셀피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이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이게 자본주의가 발생하면서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 셀피시한 인간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 그게 자본가들의 경쟁인지도 몰라. 그래서 국부로는 일본 11자리에 경계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법률과 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흔히 알기에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야, 그리고 시장에서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들이 아담 스미스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아담 스미스는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보완적 역할들을 법률이라든가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상식이라는 것들이 아담 스미스도 비롯된 것들이 아니라 아담 스미스조차도 지금 저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고독한 사람이랬다.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임마 경쟁이 중요하고 경제적 인간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담 스미스가 어때요? 굉장히 친해지지 않아요? 좀 정감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담 스미스를 고독으로부터 내가 구해낸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평가하는데 그래서 아담 스미스 아마 지하에서 저를 이렇게 착석하면서 야, 굉장히 대견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다윈 얘기예요. 다윈 얘기를 하게 되면 보세요. 다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윈은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인데 진화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방식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적자생존은 뭐냐면은 적자는 누구냐? 적응하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허버트 스펜서가 얘기한 거였는데 그 허버트 스펜서의 얘기들을 다윈이 받아들였고 그 다윈의 얘기들은 적자 생존인데, 저 적자는 어떻게 그 이후에 해석이 되냐면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똘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이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먹히는 것들이 당연한 건 거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논리들을 정당화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 스미스로부터 저것이 발생을 했다라고 믿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경쟁은 당연한 건 거고, 강자는 당연히 약자들을 잡아먹은 것들이 한 거고, 승자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당연한 법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은 진화론에서 시작됐고, 진화론의 주장의 창시자인 누구죠? 다윈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가 공룡, 쥐라기 시대라는 게 공룡들이 나타나잖아요. 공룡이 그 당시 최고 강자였는데, 공룡은 다 사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멸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 존재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가 그런 거야. 바퀴벌레가 공룡보다 더 뛰어난 자고 강한 자였느냐?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윈의 책을 막 뒤져봤더니 놀라운 것들은 뭐냐면 다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윈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얘기하는 진화는 다양성의 증가를 얘기한다. 다양성의 증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적자, 적응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승자가 독식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식들이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가다 보면 펭귄 같은 그 조그만 펭귄들이 이렇게 자기의 열 보존량들을 적게 하는, 움직일 때 열을 적게 내는 어떤 그런 동물들이 오히려 살아남는 건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들을 하더라는 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는 저 얘기들을 다윈으로부터 찾아왔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인은 그런 얘기를 한 것들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인이 주장했던 것들은 오히려 다양성의 증가들을 얘기했고 그 다양성의 증가들로부터 다인을 찾아나게 되면 아까 아담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어떤 이 히틀러가 다인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이야기들은 오히려 다인을 인용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건 거다. 인용과 이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 인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맥락, 컨텍스트 속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라면 이용이라는 것은 그 사람 중에 욕한 부분만 딱 가지고 온다든가 이렇게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 경쟁은 당연한 건 거고 승자가 다 갖는 것들은 정당화된다라는 논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인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들 곁에 몸으로 이웃집 아저씨 같지 않아요? 한번 머리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웃집 주민 같은 뭐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렇구나. 그런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얘기도 또 제가 눈여겨보는데 세 번째 얘기는 우리가 경제 성장 GDP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경제 성장률을 몇 프로로 높이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그 경제 순위들을 몇 위로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성장이 되면 다 잘 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경제 성장은 우리가 계속 꾸준히 되어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더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이제 경제 성장은 과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런 주장인데요. 제가 한번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제 성장이라는 GDP의 증가가 갖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은 뭐냐면 이런 건 거예요. 보시면 이제 1996년하고 2010년이라고 쳐봐요. 근데 1996년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996년에 A라는 사람은 연봉이 5천만 원이었어요. B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그랜저를 탔고 B라는 사람은 그것보다 좀 소형차를 탔어요. 뭐 아반떼도 뭐든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997년에 이제 우리가 IMF가 있었잖아요. 이제 경제 외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1억을 벌게 됐어요.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잘했다든가 뭐 이제 그렇겠죠. 근데 이 양반은 구조조정을 당해갖고 직장을 그만둬서 분식집을 해요. 분식집을 하다 보니까 2천만 원을 벌어요. 이 양반은 지금 무슨 차를 타요? 외제차를 탈 테고 이 양반은 뭘 타요? 오토바이를 타는 건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1996년에 국민 1인당 소득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얼마예요? 1인당 4천만 원이겠죠. 왜냐하면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 거니까. 이때는 얼마가 돼요? 6천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뭐라고 발표해요?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몇만 불이 됐다. 이번에 3만 불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GDP는 몇 프로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지표에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로부터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느끼겠죠. 이 사람 보세요. 어떻게 돼요? 내 삶은 더 살기가 팍팍해졌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소득이 줄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빈곤을 할 때 절대적인 빈곤도 있지만 상대적인 빈곤을 따지거든요. 이 사람이 이때 아까 얘기했던 그랜저하고 소형차하고 큰 차이를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토바이하고 외제차하고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 해요. 자,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는 경제성장이 높아지면 좋겠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 지표가 B라는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겠느냐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떠한 바의 방식의
국민소득이냐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도 보증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래 그 GDP를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자연을 그대로 놔두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 괴산에 제일 괜찮은 무슨 저쪽에 제가 산막이 옛길? 거기에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 굉장히 아름답던데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GDP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댐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케이블카를 건설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GDP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것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기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GDP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이 GDP가 과연 우리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되겠느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때 국가에다 물을 때 또는 어떤 그 우리가 저런 지표를 삼을 때 GDP라는 지표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닐 수 있다는 이런 건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있잖아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야. 그 다음에 적자 생존이고 승자 덕식의 사회는 불가피한 거야. 이건 어느 동서고금에서 항상 그랬어.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은 모두를 행복하게 할 거야 하는 상식들을 이렇게 이면을 벗겨서 이렇게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식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저는 GDP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인간을 경제적인 동물로 봤고 경쟁이 우선시되는 연대라든가 협동이 아니라 뭐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식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까 푸코식으로 달을 보라 할 때 달을 보지 말고 모여서 그 의미들을 묻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성찰을 하고 상상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경제적 동물에 대비되는 정치적 동물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호모 폴리티쿠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호모 폴리티쿠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을 때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공동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자리에 모여가지고 묻고 공동체가 어디로 갈지를 함께 묻는 인간. 그런 것을 존재론적인 본성으로 하는 인간. 그 인간은 우리는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경제적 동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화론적인 생각들이라든가 아니면 GDP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되었던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묻는 경제적 동물로부터 정치적 동물로 하게 하는 정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정치의 회복, 아까 상식의 전복과 정치의 회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 회복을 얘기할 때 제가 재미난 이제 우화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